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3월 21일이네. 3월 21일 월요일이고요. FRM 중에서 이제 그 커런트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번에 요게 이제 매년 조금씩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보니까 92, 93은 요거는 이제 머신러닝하고 이제 인공지능하고 기계학습 이런 거고요. 94는 코비드 관련된 사이버 리스크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5는 요거는 이제 팬데믹, 코비드, 팬데믹 관련된 그 이야기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런 그 금융위기 사례는 전부 다, 2008년, 9년 그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팬데믹 이후로는 전부 다 이제 팬데믹이야. 팬데믹이 어떻게 발생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금융기관들한테 어떤 영향을 줬고 이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96, 97에는 이제 라이보. 요 라이보가 이제 폐지가 될 예정이죠. 예. 그랬을 때 이제 또 어떻게 바뀌냐 이러는 거고. 98은 이제 기후변화가 또 이제 금융기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죠. 파월도,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무슨 스트레스 테스팅, 이런 거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예. 그래서 이게, 기후변화, 이런 거가 무슨 이렇게 친환경 상품 만들고 이런 해가지고 이렇게 제조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이제 99에서는 이제 디지털 머니,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디지털 머니, 이런 거에 관한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165페이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165페이지에, 92, 리딩 92 해가지고, 머신 러닝하고, AI. 그러니까 이제 기계학습. 기계학습이니까 이제 인간 학습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학습을 하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기계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 거는 문학이나 무슨 미학이나 이런 거 빼놓고는 사실은 무슨 심리학도 그렇고 역사학도 그렇고 정치학도 그렇고 경제학도 그렇고 모든 학문은요 원인과 결과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예. 그게 러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뭘 배우냐? 그러면 원인과 결과를 배우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y는 그거를 이제 수학으로 표시하면 이제 y는 fx죠. 예. 예. x가 원인, y가 결과. 이게 원인과 결과고 사실은 이게 학습이다. 그래서 y에 영향을 미치는 게는 x가 뭐냐? 그리고 이제 이게 1차 방정식이냐, 2차 방정식이냐, 수학으로 설명을 한다면, 그런 거를 배우는 게, 아까 말했지만 문학하고 미학 빼놓고, 하다못해 철학도 그렇죠. 철학, 심리학, 역사학, 그 다음에 사회학,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모든 학문은 전부 다 원인과 결과를 배우는 겁니다. 근데 기계 보고 그거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머신러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죠. 그래서 인공지능이에요. 그럼 지능도 이제 인간의 지능이 있겠죠. 근데 인간의 지능은 이제 뭐냐면은,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하나 배웠어. 또 Y2에 관한 것도 하나 배워. 그 다음에 이제 Y3에 관한 것도 하나 배워. 그러니까 수많은 원인과 결과를 배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지능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과 결과를 수많은 원인과 결과의 조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어떤 이벤트가 터졌을 때
야, 이거는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그 예측하는 거. 예. 그게 이제 그 지능이 있다. 예. 이렇게 이런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계가 하는 거야. 예. 요즘에. 예. 그래서 이제 살짝 학습하고 러닝하고 인텔리전스가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러닝은 이제 원인과 결과를 단편적으로 배우는 거고 이거를 종합한 거가 이제 인텔리전스다, 지능이다. 근데 그게 기계가 하든 뭐 아티피셜을 하든 뭐 이제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다. 뭐 이런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요새 그 금융기관에서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금융기관에서 이제 이용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하는 무슨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 할 때도 뭐 이런 걸 이용하고,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할 때도 뭐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후선부서에서 뭐, 오퍼레이셔널에 관한 것도 뭐 이런 걸 이용하고, 뭐 이렇게 이제 세상이 이제 바뀌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165페이지에 첫 번째 92.A 이렇게 이제 보시면요, 기계 학습, 그러니까 머신 러닝이죠. 머신 러닝에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예,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이제 뭐 설명하세요. 뭐 이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165페이지 첫 번째 문단 보시면 뭐 there are two general categories of machine learning. 예, 기계 학습에는 두 가지 캐테고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supervised가 있고 이제 unsupervised가 있다. supervised, unsupervised. 근데 이제 supervised는 뭐냐? testing input data를 테스팅을 해가지고요. 아웃풋을 이제 결정을 이제 해요. 뭐 이제 이런 거고요. 근데 unsupervised는 뭐냐? 예. 인풋에만 이제 뭐 초점을 맞추고 뭐 데이터의 뭐 구조를 따진다 뭐 이래가지고 뭐 약간 좀 이렇게 좀 애매하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뭐냐? 예. 이게 데이터가 있으면요. 데이터가 여기 이제 뭐 X0, 뭐 X1, X2, 뭐 X3 해가지고 이렇게 시계열 자료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시간이 있겠죠. 시간이 여기 이제 뭐 시간 1, 뭐 2, 3, 4. 그러면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시계열 자료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리그레션을 돌린다, 뭐 이렇게 할 때는 요 X0를 이거를 이제 Y 값으로 두는 거잖아. 그죠? Y 값으로 두는 거야. 결과 값으로 두는 거야. 그리고 이 나머지 X1, X2, X3 이거를 이제 설명 변수로 두고 그 다음에 이거를 통계 처리해서 이제 원인과 결과를 이제 밝혀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슈퍼바이즈드라고 하는 거고 이게 얘하고 4개 변수가 있는데 누가 Y 값인지 몰라. 누가 Y 값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이 안에서 스스로 알아서 야 이게 X2가 Y 값이고 나머지가 설명 변수야. 이렇게 이제 찾아내는 거를 이제 unsupervised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이미 통계, 그러니까 매뉴얼로 하는 통계 기법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기계 학습에서도 이제 한다. 기계 학습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차이점은 뭐냐? 통계 처리할 때는 데이터의 양이 상대적으로 작고, 그 다음에 이게 딱딱 이제 이렇게 빵꾸가 없어요. 이렇게 쓰면 모든 게 다 채워져 있어. 이렇게 다 채워져 있는 뭐 이런 데이터고. 근데 기계학습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이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monthly, weekly, daily, hourly, 그 다음에 secondly, 그러면 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주로 이제 시계열 자료는 대개 다 데일리까지 끝나잖아요. 근데 기계학습에 들어가는 자료는 거의 분당 자료, 이런 것까지 들어가요. 예. 그리고, 들어가다가 중간에 또 빵꾸도 나, 이렇게 비워요. 예. 비면은 그걸 또 이렇게, 알아서 또 이렇게 처리를 다 해요. 이렇게 다 통계 기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기계한테 이제 시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165페이지에 맨 밑에 supervised learning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regression machine learning이에요. regression machine learning이, 예. 리그레션 머신 러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회귀 분석을 하는데 그거를 기계 보고 시키는 거죠. 예. 종종 사용된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평가한다. 예. 베리어블 사이에 이제 관계를 이제 평가한다. 뭐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전통적인 크레딧 리스크 리그레션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봐라 해놓고 이제 그 166페이지 넘어가면 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예. 그래서 이제 디펜던트 베리어블은 이제 그 y 값이 되는 거죠. 예. 요게 이제 무슨 뭐 딜링컨시, 뭐 연체율이 되는 거고,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은 뭐가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무슨 바로워의 그 고용 히스토리라든지 어디에 추측했다가 다시 또 뛰쳐나왔다가 또 추측했다가 이런 거고요. 또는 바로워의 이제 크레딧 히스토리, 신용등급이 A등급이었다, B등급이었다,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이런 거가 이제 독립변수, 설명변수가 돼가지고, 그럼 과연 이 사람이 이제 연체를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트래디셔널 어프로치, 예, 우리가 이제 그 학교 때 배운 거, 예, 그런 거는 이 그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의 숫자가 리미티드예요. 몇 개 없어요. 여기도 지금 아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 근데 네 개인데 이 중에 x0를 y 값으로 넣으면 설명 변수는 세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트래디셔널한 이제 통계 기법이다. 근데 166페이지에 그 바로 밑에 보면 두 번째 문단 위에서 in contrast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그거와 대비해서 그 regression machine learning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many independent variable예요. 이 independent variable이 x1, x2, x3, x4 해가지고 이쪽으로도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나가고요. 예. 이 밑으로도 한도 끝도 없이 나가고요. 예. 요 촘촘히도 한도 끝도 없이 나가고요. 이렇게 이제 처리를 이제 한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얘네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 변수가 이제 무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many independent variable 해놓고요. some of which will be quickly thrown out. 근데 variable이 많은데 그냥 던져버린대. 어느 때?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Should they have insufficient 그 explanatory power. 예, 설명 능력이 부족하면 바로 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제 이게 이제 뭐냐? 예.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표시를 하면 y가 있고요. 여기 이제 베타 0 있고요. 베타 1 x1, 베타 2 x2, 베타 3 x3 해가지고 짠짠짠짠짠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베타 n xn 이렇게. 근데 그 전통적인 그 리그레션에서는 설명 변수를 2개, 요 정도만 하고 끝을 내요. 예? 근데 이제 이 머신 러닝이 리그레션을 돌릴 때는 설명 변수가 이제 무지하게 많은 거야. 근데, 요번에는 얘하고 얘를 사용해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다 보니까는 얘의 설명 능력이 떨어져. 그럼 얘 버리고 얘하고 또 얘를 사용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계가 알아서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16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이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그 인공지능하고 기계학습하고 이거는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수학하고 통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수학하고 통계를 안 상태에서 이제 이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이제 붙여지면 이제 계산 능력이 이제 10배, 20배, 100배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용어들은 전부 다 전통적인 통계 용어예요. 통계 용어. 그래서 이제 주요 요인 분석이 있어요. 주요 요인 분석이 있고 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 least square regression이 이제 회귀 분석할 때, 이게 쓰는 기법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는 뭐냐? 요거는 이제 어떤 시계열 자료가 있어. y 값이야. y 값이 쫙 있으면, 이 y 값에 영향을 주는 그 x 값이 얘를 알고서 얘를 하는 게 아니라 얘만 가지고서 principal component를 찾는 거예요. principal component라는 뭐냐면 요거예요. x1, x2, x3. 근데 여기서 찾아가지고, principal component가 하나 있고, principal component가 두 개가 있다. 얘가 이거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까지 밝혀내는 게 이게 PCA 기법이야. 근데 얘가 뭔지는 몰라요. 왜냐면 이 시계열 자료만 가지고 체크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그러면 나머지 시계열 자료를 갖다 놓고 얘하고 맞나? 얘하고 맞나? 이렇게 또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컴포넌트. 여기서 이제 컴포넌트라고 하는 게 뭐냐? 컴포넌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잠재적인 X 값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돼 있죠. 클래시피케이션은 Y 값이 컨티뉴어스한 게 아니라 디스크리트한 거야. 1등급, 2등급, 3등급. 살았냐, 죽었냐. 부도가 났냐, 안 났냐. 예, 그런 거를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 그랬을 경우에 또 이제 리그레션 모델을 또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거 이미 다 전통적인 통계학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support vector machine 기법이 있다. SVM이라는 기법이 또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ecision tree가 있어요. decision tree가 있고, 이제 binomial tree가 있죠. 예.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y 값에 영향을 미치는 게, x1, x2, 이렇게 됐다. 세 개가 있다. 이렇게 치면, 그러면 x 베리어블, x1 베리어블, x2 베리어블, x3 베리어블이 각각 이렇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디시전 트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x3가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두 개로. 다시 여기서 x2가 또 바뀌어. 이렇게. 또 바뀌는 거예요. 다시 또 최종적으로 x1이 또 어떤 값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변수가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리니어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 변수가 독립 변수에, 결과 변수에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여기 이제 이게 1차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리니어하다고 그러는데, 리니어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처리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디시전 트리야.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고 얘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y 값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그거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디시전 트리다. 이런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노미얼 트리고. 예. 자, 그런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그런 기법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했어요. unsupervised learning은 이게 뜻이 얘하고 얘가 y 값하고 x1 값하고 x2 값하고 x3 값하고 있으면 이게 y 값인지 모르는 거야, 그냥.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y 값을 찾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전통적인 통계 시간에 우리가 이미 배운 거예요. 물론 안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시계열 자료만 갖다 주면 얘를 통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중에 모는 y값, 모는 설명 변수 이렇게 나누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160페이지 맨 밑에 클러스터링이라고 했어요. 클러스터링. 그러니까 군집이죠, 군집.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common attribute,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죠. common attribute을 이제 쉐어를
한다. 예. 그 SVM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서포트 벡터 머신 기법하고 이제 유사점이 크다. 뭐 이런 거죠. 예. 서포트 벡터 그 머신 기법은 요거는 이제 뭐 머신 러닝 또는 뭐 인공지능, 예. 기계학습 또는 인공지능의 기법인데 이거의 원천은 사실은 이제 통계적인 클래시피케이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클러스터링하고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이제 비슷비슷 이제 하다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그렇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다른 점은 뭐냐? 클러스터링은 그 집단 내에서 유사점을 찾는 거다라고 돼 있어요. 유사점, 유사점을 찾는 거다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은 서로 다른 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도가 낮냐 안 낮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두 개를 이제 구분을 이제 그러니까 다른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거고 이 클러스터링은 뭐냐면 두 개의 유사점을 가지고 묶는 거예요. 이렇게 유사점을 가지고 묶어.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뭐 여기에 이제 그 사람이 있어요. 맨 사람 1, 뭐 사람 2, 뭐 사람 3, 뭐 사람 4.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얘를 설명하는 수많은 변수가 있겠죠. 무슨 뭐, 나이도 있을 거고요. age, 그 다음에 뭐 성별도 있을 거고요. 뭐 height, 키도 있겠고요. 뭐, weight 해가지고 뭐, 몸무게도 있을 거고요. 뭐, 그 다음에 뭐, job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홈타운 해가지고 뭐 내셔널리티 고향이 어디냐 국적이 어디냐 이런 특질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근데 그러면 얘하고 유사점이 많은지 안 많은지 얘하고 유사점이 많은지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가. 그러면 이제 이게 한 클러스터가 되고 이게 한 클러스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클러스터링이나 클래시피케이션은 사실은 그게 그거예요. 근데 그 구분을 지을 때 다른 점을 가지고 구분을 짓느냐 하는 거고 아니면 같은 점을 가지고 이제 그 구분을 짓느냐. 근데 이게 말로 했잖아. 말로. 그죠? 말로 하니까는 이게 문학이야. 이게 무슨 통계학이야. 이게 통계학이에요. 통계하는 사람들이 다르냐 같으냐를 또 수학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그걸로 구분을 하는 거야. 또 지금 이제 말로 지금 했던 것들은 다 수학을 바탕으로 한 통계 기법으로 이미 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이제 접목이 되면 그게 이제 기계학습이고 인공지능이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167페이지를 넘어가면 뭐 K-means clustering이라는 또 기법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통계 기법이야. K-means. 그래서 이게 뭐 가장 잘 쓰는 기법이다. 그 다음에 쓰는 게 X-means다. 그 다음에 쓰는 게 hierarchical clustering이다. 하여간 이게 다 그 통계 기법이고, 통계에서, 통계책을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쓰는 거고,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화 시키면,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딥 러닝하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야.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에 이제 슈퍼바이즈드가 있고 이제 언슈퍼바이즈드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언슈퍼바이즈드에 이제 특별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딥 러닝이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냥 책에 따라 달라. 그냥 unsupervised equal 딥 러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하여간에 이제 요런 딥 러닝하고, 그다음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이야, 신경망. 요게 이제 그 머신러닝의 이제 가장 앞선 기법이다. 그러면 이제 신경망이라는 거는요, 신경망이라는 건 또 뭐냐면, 아까 이제 이게 이제 변수라 그러면, unsupervised의 경우에는 이제 원인과 결과를 서로 모르잖아요, 이게. 원인과 결과를 서로 이제 모르는데 그거를 찾는 거죠. 찾는 건데 신경망 기법 이거는 뭐냐면요. 그 뇌 구조를 이렇게 보면 가끔 이제 이렇게
뭐 인공지능 뭐 하면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뭐 얘가 이렇게 번쩍하면 뭐 얘한테 미치고 얘한테 미치고 얘한테 미치고 뭐 얘가 번쩍하면 또 얘한테 미치고 얘한테 미치고 뭐 얘한테 영향을 미치고 얘한테 미치고 또 뭐 얘가 번쩍하면 뭐 얘한테 미치고 이게 그래서 이 변수들끼리요 이 서로 주고받는 거가 입체적인 거야. 입체. 예. 아까 이제 신경망 전 단계에서는 뭐라 그래야 되나, 2차원 단계에서 얘가 아까 이제 디시전 트리 이런 것처럼, 그 정도의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고, 신경망에서는요, 얘가 얘한테 다 영향을 미쳐. 그럼 얘는 또 얘에 다 영향을 미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원인과 결과를 찾는 거래. 참나. 나도 문과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지금 이제 점점 발전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모 정치인이 무슨 우리나라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강남 대치동에 코딩 학원을 어쩌고저쩌고. 미친 발상이에요, 그거는. 인공지능 하려면 무조건 수학하고 통계예요. 수학하고 통계.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법. 자, 이제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127페이지, 이제 딥 러닝 바로 밑에 해가지고 it is as near to AI technique.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딥 러닝으로 가면, AI하고 거의 비슷해진다 하는 거야. AI하고 거의 비슷하다. 아까 이제 그래서 AI, 그러면 이제 인텔리전스라고 했어요. 인텔리전스하고 러닝하고의 차이점 얘기했는데, 이게 딥 러닝까지 가면은 이거는 이제 러닝이지만 이제 인텔리전스가 된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despite the absence of some data, identification and automation required for AI. 근데 AI를 위해서는 이 데이터가요, 데이터 확인, identification, 그리고 이거를 자동화,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AI하고 이제 비슷하게 된다.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deep learning은 어디셔널 히든 레이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레이어가 있는 거야. 레이어. 그러니까 이제 층이에요. 층. 그래서 이제 층이 있고, 근데 이제 데이터 인풋 페이즈.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가 레이어를 통과한대요. As the data moves through the 레이어를 이제 통과를 하면 그 인풋 베리어블이 포맷이 다시 된대요. 리포맷이 되고 새로운 팩터가 되는 거야.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레이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이제 무슨 디시전 트리 이렇게 이제 아까 이제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고 다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면 또 트리가 되고 3단계, 4단계로 넘어가면 트리가 되고 이런 것처럼 그게 이제 디시전 트리에서는 그거를 이제 노드라고 하는데 요 인공지능 딥 러닝에서는 그거를 일종의 이제 레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레이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과를 할 때마다 이제 이게 의사결정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레이어가 이제 뭐가 되느냐, 문제점이 뭐냐, lack of transparency예요. 얘가 여기서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이 투명성이 부족하대. 그래서 이게 블랙박스래, 블랙박스. 블랙박스가 되고, 그래서 이 투명성이 부족해가지고, 이 딥 러닝에서 좀 더 발전하면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할 때 이게 문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디시전 트리 할 때는, 아까 이제 X3에서 둘로 바뀌고, 다시 여기가 이제 X2가 되고, X2에서 다시 이렇게 해서 X1이 되고 이럴 때는 여기서 뭐를 결정하는지 다 알죠. 이렇게. 뭐를 결정하는지 알고 넘어가서 이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딥 러닝 또는에서 여기서 이제 레이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레이어가 하나 있고 또 레이어가 또 하나 있고 그러면서 하나 통과하면서 뭘 결정하고 하나 통과하면서 결정하는데 얘가
블랙박스래요. 이게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때는 이제 위험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최종적으로는 예,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물론 이 안에 요 블랙박스도 다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래밍 한 거죠. 예. 근데 이게 복잡해. 너무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건 원인, 결과, 이렇게 배우는 거였어요. 단편적으로. 근데 인공지능은 이걸 통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어떤 이벤트가 터졌을 때, 이 얘를 분석을 했을 때, 첫 번째 원인, 결과 모델로 얘를 분석을 할지, 두 번째 원인, 결과 모델을 분석을 할지, 세 번째로 분석을 할지, 이거 모르죠, 이거를. 근데 인간은 머릿속으로 그거를 그냥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야, 이건 뭐야? 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 기계에 보고 이거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첫 번째 모델, 두 번째 모델, 세 번째 모델, 네 번째 모델, 얘 중에, 뭐를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이제 이렇게 프라이오리티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이제 다 프로그램화 됐는데, 그게 이제 다 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레이어가 이제 되는데, 이게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이거를 도대체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빠진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7페이지에 Application of Machine Learning and AI.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다가 사용하느냐? 크레딧 리스크, 마켓 리스크, 오퍼레이셔널 리스크, 그 다음에 이제 regulatory compliance, 이런 데다가 이제 뜬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김대리, 최대리, 박대리, 이대리, 각각 이렇게 이제 한 명씩 배치가 돼가지고 이제 일을 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전부 다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대체가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67페이지에, 첫 번째 문단 보시면요, to distinguish라고 돼 있죠. 그거 이제 쭉 가서 두 번째 줄이 보면, however, 그러나 AI는 involves other aspects on top of machine learning. 머신 러닝 머신 러닝, 기계학습 그 위에 또 다른 면을 포함한다. 그게 뭐냐? hard coded and logic 룰이에요. 룰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근데 이 룰이 뭐냐면, 코딩이 돼 있는 거야, 이미. 하드 코디드. 그리고 그 룰은 뭐냐? 로지컬한, 논리적인 규칙이야. 그래서 코드화된 논리적인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원인 결과 이 리그레션 모델이 있으면 그 중에 내가 이거를 하나만 적용할지, 두 개를 적용할지, 짬뽕을 해서 적용할지, 이렇게 하라는 룰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머신 러닝은 is more about manual data identification and testing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손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제 테스팅하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시전도 하는 거죠. 디시전도 이제 하긴 하는데, 이제 이건 주로 이제 매뉴얼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167페이지. 크레딧 리스크 이제 보시면요. 크레딧 리스크 arises in two form. 크레딧 리스크는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발생을 한대요. actual losses due to non-payment.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빵꾸죠. 부도가 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higher risk of default during the term. 텀이면 이제 만기죠. 이제 3년 만기, 3년 만기 동안에 디폴트가 날까? 안 날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용등급이 계속 바뀌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러시아 국채에 대한 이자를 3월 16일 날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 이랬는데, 지급 안 하면 이제 부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actual loss가 되는 거죠. non-payment. 근데, 지난, 3월 16일 날, 117 밀리언 달러? 그러면, 100만, 1000만?
1억 1,700만 달러를 뭐 갚았대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애들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전쟁을 하긴 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뭐 러시아 국채에 대한 뭐 이자를 안 갚아,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이제 국가 부도가 되는 거죠. 국가 부도가 되면 이제 러시아 경제가 이제 급속도로 망가지는 트리거가 또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쟁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한 게 아닌가,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67페이지에 그 맨 마지막 문장 보면요. almost 30 years, 지난, 30년 동안, 이게 지나갔다 해가지고 프로포즈가 됐는데 combined statistical approach, 예, 통계적인 기법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neural network algorithm approach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난 정확성을 만들어 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계에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는 아까 얘기했어요. 이게 이렇게 이게 이제 변수들 사이에서 입체적으로 서로 주고받아. 예. 자, 그리고 이제 168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거기 이제 마켓 리스크가 있어요. 마켓 리스크. 또 이제 마켓 리스크는 뭐냐? involves 해가지고 any 이건 사실 우리 다 아는 거야. 저기 뭐죠? 예. 크레딧 리스크는 이제 부도가 나느냐 안 나느냐, 신용등급이 바뀌지 않느냐. 마켓 리스크는 뭐예요? 이자율이냐, 주가 지수냐, 환율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 채권 가격,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플럭추에이션 하느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관리해 나가는 거. 그게 이제 마켓 리스크잖아요. 또 그 얘기 이제 그대로 그렇게 이제 써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within market risk management에서 머신 러닝은 마켓 리스크를 이제 관리할 때 기계 학습이 이제 도와준대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preparation 준비하고요, 마들링 하고요. 마들링 한다 그러면요, 마들링 한다라는 얘기가 뭐냐? 그거는 이제 y는 fx 이렇게 어떤 x 값이 y 값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요거를 이제 수식으로 이제 아까 했지만 베타 제로에 베타 1 x1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요거를 베타 제로에 베타 제곱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2차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거죠. 이게 다 이거를 이제 이거를 모델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를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모델링 그러면 머릿속으로 회귀 분석을 해가지고 무언가 원인과 결과를 찾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테스팅이 있고요. 예. 스트레스 테스팅은 이제 요 변수들한테 극단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제 y 값이 어떻게 변하냐 이거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들 밸리데이션. 자, 이게 이제 설명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y 값을 예측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설명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또 생기죠. 예. 그러면 이제 밸리데이션을 또 확인을 또 해봐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69페이지에 오퍼레이셔널 또 리스크가 있어요. 오퍼레이셔널 리스크.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셔널 리스크는 뭐를 다루느냐? 인터널하고 익스터널 이벤트를 다룬다. 근데 이제 이게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금전적 모니터리 로스가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널 이벤트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약하거나 직원들이 횡령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외부의 이벤트는 뭐냐? 프로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기업하고 B 기업이 이렇게 계획을 맺었는데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여기 weather related damage 이게 기후 이렇게 날씨 관련 데미지라는데 이게 이제 기후 관련된 거죠. 예. 기후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예요? 무슨 내가 이제 어떤 금융기관이 무슨 밀 선물 거래를 이렇게 했는데, 예. 요새 갑자기 또 무슨 미국의 중남부에 드라우트, 가뭄이 생겨가지고 밀,
수확량이 뭐 떨어졌다나, 뭐 했다나, 뭐 이런 게 나오잖아. 그죠? 예. 그럼 그게 이제 weather related damage,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물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마켓 리스크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오퍼레이셔널 리스크는 이제 뭐 이런 거로 인해서 건물이 뭐 지진으로 뭐 흔들린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 16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문단 General Role of AI. AI의 그 일반적인 역할은 뭐냐? 이 Operation Risk Management 할 때 그래서 이제 Identify, Measure, Estimate, Assess and Mitigate Risk예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Identify 찾아내고요. 그다음에 리스크를 measure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측정한다는 얘기는 이제 지금, as of now, 이렇게 측정을 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estimate. 이거는 미래의 리스크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를 이제 추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ssess, 평가. 그러면 이제 대개 이게 뭐예요? 리스크 해지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나, 뭐 이런 걸 이제 평가한다는 얘기고, 뭐 이것저것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리스크를 줄여야겠죠. mitigate, 리스크 감축 정책,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169페이지에 regulatory compliance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compliance는 이제 준법이에요, 준법. regulatory compliance가 사실은 뭐 준법이죠. 예, 준법. 예, 법에 따른다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이제 regulatory는 뭐 규제고, 법 그러면은 이제 law가 되는 거죠. law가 돼서 원래 이제 그러니까 법 밑에 규제가 있는 거예요. 법 밑에 그래서 이제 law가 있고, law 또는 bill, 그러니까 bill은 이제 아니고 통과되기 전, bill이 이제 law가 되는 거죠. 그리고 law 밑에 이제 regulation, 규제가 있는 건데, 어쨌거나 그냥 준법, 이런 거죠. 예, 자, 그래서 129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 Firms must always be cognizant of regulatory compliance. 자, 기업들은, 금융기관들은 준법을 갖다가 인지하고 있대요. 예, non-compliance, non-compliance가 could result in significant monetary penalties at a minimum이에요. 그래서 이제 준법을 해야 되는데 준법을 안 하면은 이제 상당한 금전적인 페널티를 물게 돼 있다. 그런 거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 컴플라이언스 준법 감시인 회사에 다 있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이제 제조기업들도 이제 준법 감시인을 이제 두는 추세죠. 예. 그래서 이제 삼성의 이재용 사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삼성 그룹 차원의 준법 감시인을 두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10년 전, 한 15년 전, 이렇게 그때만 해도 준법 감시인을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그리고 이거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치 요새 뭐랑 똑같아. ESG하고 똑같죠? ESG. environment하고 social, governance 해가지고 요새 또 이렇게 책임 투자, responsibility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하면서 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ESG를 충족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점수도 주고 이렇게 체크리스트 만들고 이러는데 지금은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해서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점점 바뀌는데 그게 마치 한 15년 전에 준법 감시 요거랑 비슷하다. 지금은 이제 이거 준법 감시 어기면 돈 물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ompliance can be thought of as a component of enterprise risk management. 이 준법 감시는 전사 리스크 관리의 한 구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169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에 regtech이야. regtech. 그래서 이제 regulatory technology가 되는 거죠. 예. regulatory technology가 있는데 규제를 준법 감시 분야에서 이게 또 이제 또 기계학습, 인공지능 이렇게 이거를 이제
두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점점 커지는 영역이다.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이제 이 컴플라이언스의 이 복잡성을 이제 다방면으로 이제 해집고 돌아다니게 이제 해준다.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준법감시의 그 항목들이 점점점 늘어나가지고 이제 뭐 각 금융기관들, 각 회사들마다 체감권이야. 이거 다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없어, 이제. 그리고 그거를, 다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쫙, 뭐, 직원들한테 이제 뿌려놓고, 직원들이 거기에 체크리스트 이제 마킹하게 이제 만들어 놓고, 뭐, 기타 이제 뭐 트레이딩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준법감시 룰에 따라서 이게 이제 뭐 브리치가 일어나면 이제 뭐 빨간불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이제 해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9페이지 맨 밑에 마지막 문단에 이게 보면 뭐 Another instance of rag tag은 real-time voice conversation analysis래요. 실시간 육성 대화 분석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가 어떻게 하느냐, 목소리를 텍스트, 문장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대화가, 지금 이제 사기치는지 안 사기치는지, 법을 위반했는지 안 위반했는지, 그거를 체크할 정도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전화를 대표로 하면, 이거 뭐라 그러죠? 이제 음성으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이제 기계가 알아듣고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전화를 뭐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무슨 뭐 메뉴를 뭐 더 깊게 내려가기도 하고 이제 음성 인식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거에 더 나가서 음성 인식을 하고 그거를 번역하고 뭐 이래가지고 기계가 이 트레이더 두 사람의 대화는 지금 이제 사기성이다. 뭐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진보를 한 거예요. 요거를 이제 뭐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이래요. 자,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Benefits of Machine Learning 하고 이제 AI.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이 뭐 좋은 점이 뭐냐. 그럼 우리가 뭐 인간 대신 기계를 들여놓는 거는 그게 뭐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건 뭐 요즘 최신형 뭐 인공지능이건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 그죠? 루틴한 일. 그 다음에 이제 24시간 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잘 끈다. 뭐 이런 거죠. 뭐 인공지능 기계학습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170페이지에 The clear benefit of AI and machine learning.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들여놓으면 뭐가 좋으냐? 그거는 they dramatically reduce time and money예요. 시간과 돈을 엄청 절약시켜 준대요. 그러니까 인간 이외의 것을 들여놓는 거는 그게 이제 뭐 짱돌이건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짱돌이건 뭐 산업혁명 시대의 뭐 증기기관이건 지금 4차 혁명 시대의 인공지능은 다 똑같아요. 시간과 돈을 절약시켜 주는 것이고 뭐 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specifically 특별히 benefit lies with the automation 자동화 of iterative function 반복되는 기능을 자동화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and the processing of non-conventional data. 그래서 이제 비전통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비전통적인 데이터. 그러면 컨벤셔널 데이터하고 이제 차이가 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아까 스몰 데이터하고 우리가 빅데이터 그러잖아요. 이게. 빅데이터의 반대 개념은 이게 이런 용어는 없어요. 내가 만든 거야. 스몰 데이터야. 그럼 요거는 뭐냐? 요게 이제 컨벤셔널이에요. 컨벤셔널이고 요거는 넌 컨벤셔널이죠. 이 타임 시리즈가 얘는 뭐 X1, X2 무지하게 많다 그랬죠. 그리고 이쪽도 무지하게 많고 그다음에 중간에 빵꾸도 나고 막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빅데이터가 있는 방면에 우리가 대학원 때 이제 금융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이제 뭐 회계 분석해라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딱
떨어지는 거죠. 예, 딱 떨어져. 이렇게. 예,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떨어지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부터까지 딱 떨어지고 이렇게. 요런 게 이제 컨벤셔널 데이터고, 예, 요런 거는 넌 컨벤셔널 데이터고. 예. 자, 근데 그러면 이렇게 빵꾸난 거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학자들하고 통계학자들이 이거 빵꾸를 어떻게 메워야 되나 이것도 다 해놨어요. 예, 그러면 이제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은 그거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을 하려면요, 인공지능을 이렇게 발전시키려면 코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미친 소리 하면 안 돼요.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안불안한 집단들이 정치가 집단이죠. 예. 정치가 집단 빼놓고는 다 똑똑한 것 같아. 자, 그러고요. 예. 자,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이 있죠. 예, another, tangible benefit,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문단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뭐냐, it places firms in a proactive 돼. Instead of typical reactive stance래요. Against risk. 예. 그래서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프로액티브한 스탠스를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액티브는요, 사전적 그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리액티브는 뭐예요? 사후적.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액션인데 리액션이 아니에요. 반응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리스크 이벤트가 터지면 그거에 반응하는 게 그 리액티브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무언가를 처리하는 거는 이제 프로액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50분 강의를 해서 나는 이제 기계가 아니고 인간인지라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네.